자, 앞으로 2주 동안 저희가 블렌더 실습을 좀 할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그냥 제가 러프하게 블렌더를 이용해서 앨범 아트웍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늘 하는 이 기능을 무조건 중간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즘 3D 툴에서 많이 보이는 그래픽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데모 포스터를 만들어 본 결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잔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블렌더에서 텍스트를 쓰고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좀 빵빵하게 질감을 넣는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배울 거고, 그리고 추후에는 볼유메트릭 클라우드, 그리고 유리, 메탈 질감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플레인을 꺼내가지고 잔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프리셋에 있는 큐브 X로 지워주고 Shift A 눌러서 플레인을 넣어주세요. 스케일 툴 S를 이용해서 잔디의 그 바탕이 될 플레인을 키워줄 거예요. 자, 지금 카메라 뷰를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스케일을 키운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 뷰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카메라 아이콘 누르고 뷰 탭 가서 러 카메라 뷰 체크해주고 카메라에 이걸 딱 90도나 0도에 맞게끔 애매하게 각도 틀어진 부분 로테이션 수정해주시고 핸드 툴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렌더 엔진은 일단은 저희가 이거 인스타그램용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해상도를 1024 픽셀로 놓고요. 카메라 뷰 마음에 들면은 이제 카메라 뷰 언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머테리얼을 넣을 건데, 머테리얼은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둔 그 그래스 JPEG 파일에 있을 거예요. 그 그래스 JPEG 파일을 우리 기본적인 프린시플 BSDF의 베이스 컬러 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컬러, 베이스 컬러랑 연결을 해주고, 그냥 이 텍스처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경우에는 컨트롤 T를 누르면은 매핑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따라서 붙어요, 저절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JPEG 파일을 열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풀 텍스처를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헤어를 얹힐 거예요. 일단 세이브 먼저 해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연습시키기 위한 데모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과제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로고라든지 그런 걸 좀 적용시켜보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하고 파티클 시스템에서 에미터 말고 헤어로 넘어가서 우리가 넘버를 한 7만 정도로 세팅을 해주고 헤어 랭스는 0.5m, 이것도 좀 긴 것 같아요. 0.1은 너무 작고, 자, 얘는 7만. 자,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라이트가 이 플레인을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 않아서 너무 어두운데, 자, 일단 이 플레인을 조금 더 볼게요. 저 forces의 브라우니언을 좀 올리고 드래그를 좀 높여서 이 잔디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좀 내추럴한 느낌을 수치를 살짝 조정해서 만들어주세요. 한 요 정도? 그리고 라이트가 적용된 뷰를 보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너무 어둡죠? 그래서 라이트를 좀 옮기고 포인트를 에리어로 바꿔주고 에리어 방향을 딱 잔디 올 수 있도록 잡아줄게요. 사이즈 키우고 라이트 강도도 좀 더 키워볼게요. 라이트가 플립 됐는데 노란 방향이 밑을 향하고 있어야지 잔디에 라이트가 먹어 들어가거든요. 보이시죠? 자, 프로퍼티 창 다시 가서 딱 180 만들어주고 나머지 각도들은 다시 조정을 봐주세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한 5000W 정도 제가 올렸어요.
자, 내가 플레인에 머테리얼을 깔면은 그 머테리얼 색감 그대로 헤어가 올라가요, 일단은. 다른 헤어에만 다른 머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브 엔진으로 보고 있어서 잔디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자, 어드밴스드를 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피직스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피직스라는 게 없는데, 자, 헤어 쉐입 가가지고 지금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다이아미터 루트랑 팁을 좀 늘려주면은 잔디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자, 그래비티는 0으로 놓아줄게요. 필드 웨이츠에. 나머지는 건들지 말아주시고, 건드릴 것도 없어 보여요, 지금은. 어드밴스드를 켜야지 우리가 피직스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드는 그냥 랜덤 값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드를 클릭을 하면은 뭐 숫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잔디가 자라나는 그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씬 월드를 잠깐 꺼볼게요. 그래서 좀 야외에 맞게끔 HDRI를 다시 세팅을 해주고 지금은 이 정도면 좀 파릇파릇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패스에 컴바인드 Z 켜주시고요. 필름 가서 트랜스페런트 켜주면은 뒷배경 투명하게 바뀌는 거. 그리고 이브를 사이클로 놔줄게요. 저희가 아까 헤어팁 건드린 부분이 지금 인제 보이는 거예요. 잔디가 진짜 무슨 꽃갈콘 마냥 굵어졌죠? 자, 그래서 다이아미터 루트를 다시 0.2 정도로 바꾸니까 잔디 그 꽃갈콘들이 좀 진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팁은 0.03. 그러니까 루트는 모발이 시작하는 그 굵기고 팁은 끝나는 굵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이클을 하게 되면은 렌더는 좀 느려지만 렌더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게 돼요. 원래 자 이게 이브고 자, 최종 렌더를 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이브로 놓고 작업을 해줄게요. 이브로 해놓고 볼륨메트릭 섀도우 켜준 다음에 샘플을 32나 64로 올려주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메타볼에서 볼을 꺼내주고요. Shift D 눌러서 볼을 복제를 하면은 얘네가 두 개가 붙어요. 액체처럼. 이게 메타볼이에요. 그래서 메타볼 오브젝트를 Shift D 하고 컨트롤, 이동 툴로 컨트롤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름 유사 형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한 움직임들은 좀 주로 메타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얘네를 다 Shift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컨버트, 메쉬. 왜냐면 이 메쉬를 블렌더에서는 클라우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set origin 가서 origin to 그 center of a mass를 눌러서 메쉬의 중심에 가게끔 했고 자 그리고 Shift A 눌러서 볼륨, empty 볼륨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름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볼륨인데 여기 모디파이어에 mesh to 볼륨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메타볼 넣어주고 메타볼을 꺼주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희끄무리한 구름이 나오게 돼요. 아까 만들었던 메쉬를 얘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텍스처 탭에 들어가서 New 눌러주시고 저 메뉴 드롭다운 해주시면은 이미지 오브 무비 클라우드가 나와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속성을 좀 조절을 하면은 이 볼륨을 이루고 있는 단위 그 클라우드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머테리얼 가서 자 쉐이딩 탭으로 넘어갈게요. 흰색으로 올려주시고 모디파이어 가서 볼륨 투 디스플레이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텍스처를 클릭을 해주고 유즈 도도 다시 한번 눌러줘서 리프레시 시켜주면은
이제 흰색 구름이 나오죠, 여러분? 덴시티를 높여주면은 이 밀도 구름의 농도가 더 thick해지면서 좀 시커매져요. 구름 자체에 양감이 생겨요. F12를 눌러보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월드에 그러니까 배경에 아무런 색감이 없어서 지금 구름이 더 희끄무레해 보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드로 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푸른색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영향을 잔디도 받겠죠. 자, 필름 그 트랜스페런트를 잠깐 꺼볼게요. 이런 느낌. 자, 구름에 연결된 컬러 램프 노드를 밑에 부분은 약간 푸르스름한 구름으로 만들어주고 저는 덴시티를 1.3 정도로 다시 세팅을 했어요. 에미션을 해버리게 되면은 딱 저 구름만 에밋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하얘져요. 0.001을 해도 그냥 전체가 다 화이트가 들어가는 효과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0으로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 레이아웃 뷰로 저희가 돌아갈 거예요. 자, 구름을 옮길 거면은 그 메쉬를 옮겨야지 구름이 같이 옮겨져요. 그 메타볼 메쉬를 옮겨주시고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고 눈을 다 꺼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블렌더 안에서. 자, 머테리얼 뷰로 돌아와서 자, 그냥 클레이 뷰로 돌아올게요. Shift A 누르고 텍스트를 누르면은 저 뒤에 뭐가 생기는데 그냥 기본 텍스트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예요. 자, 씬 컬렉션에서 텍스트 보이죠? 이걸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원하는 글씨를 타입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저랑 똑같은 글씨를 넣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넣는 거니까. 뉴지스가 너무 핫해서 자, 폰트 가서 여러분들이 폰트 서체를 뭐 TTF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TTF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기본 뭐 서체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서체 중에 일단 무난한 서체를 고르고 로테이션 90도로 해서 자, 텍스트를 세웠어요. 카메라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자, 카메라 뷰 체크해 가면서 작업해 주세요. 스케일 키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탭 가가지고 글씨를 좀 바꿔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해볼까요? 좀 모던해 보이게. 글씨체는 여러분 제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 몇 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운 서체들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어도비 서체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오메트리 탭 가가지고 익스트루드 해서 두께 조절해 주시고 라운드의 베벨 값을 살짝 줬어요. 이런 식으로. 자, Shift D 해서 하나를 백업을 해둘게요. 그러기에는 지금 쉐이딩 탭을 키면은 기본 라이팅이 들어갔을 때 상태가 이렇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트를 저는 그냥 선으로 바꾸고 스트렝스를 뭐 2 정도로 낮췄어요. 다시 카메라 뷰를 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볼게요. 훨씬 더 저 뒷토에 그 그래스의 초록색이나 이런 것들의 간섭이 심해지고 다른 사물들과는 연계성이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샘플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분. 밑에서 건들 건 없고 라이트 패스를 좀 저 토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셔도 되고 패스트 GI 어프록시메이션을 꼭 켜주세요. 그래야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효과가 들어가면서도 조금 더 렌더 시간이 빨라져요.
그리고 렌더링 퀄리티를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패스들을 그 맥스 바운스 라이트 패스들의 수치를 좀 조절해 주세요. 자, 뉴 새로운 쉐이더 꺼냈고요. 여기서 메탈릭을 높이고 스페큘러 살짝 높이고 러프니스를 없애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탈 질감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릭을 1로 올려도 러프니스가 너무 세면은 뺀질뺀질해 보이지가 않고 지금 이 메탈도 우리가 이 HDRI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주변 환경을 반사하는 게 금속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뷰로 월드를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씬 월드를 안 쓴다라고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쉐이딩 가가지고 좀 더 고쳐볼게요. 일단 베이스 컬러 가기 전에 월드, 씬 월드 언체크를 해주시고요. 헷갈리니까 필름 탭 가서 렌더에 필름 탭 가서 트랜스페런트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뒷배경 안 보여요. 자, 그렇게 그 필름에서 익스포저를 조금 더 높이면은 최종적으로 렌더될 그 노출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베이스 컬러에 컬러 램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컬러 램프 노드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일단 팩터에 그레디언트 텍스처 연결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도 Shift A를 누르면은 똑같이 노드가 생성이 돼요. 그레디언트 텍스처 뒤에는 꼭 매핑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넣어주는 버릇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컬러 램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을 넣어주시면 돼요. 메탈릭이 너무 세서 색감이 안 보이니까 메탈릭을 살짝 줄여줄게요. 러프니스 살짝 올려주고 그래서 물체 자체에 좀 더 경계나 덩어리감을 넣어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모니터상에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러프니스에 노이즈를 좀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메탈에 약간 우글우글거리는 질감이 생기고 노이즈 텍스처에는 컨트롤 T 눌러서 매핑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트 넣어주세요. 살짝 지금 조금 무광인 금속과 유광인 금속들이 노이즈가 살짝 깔려 있거든요. 저는 이 노이즈가 조금 더 자글자글한 게 좋아서 스케일 값, 디테일, 러프니스 값을 좀 조절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한 그 메탈을 작업을 해줬어요. 자, 쉐이딩 모드로 볼게요. 작업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요 정도. 난 더 울퉁불퉁하고 울퉁불퉁 더 실감 났으면 좋겠다. 그런 범프 노드를 이걸 같이 노말에 연결을 해줘도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일단 이 정도로 텍스트랑 볼륨메트릭 클라우드, 그래스를 좀 살펴봤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고 쉐이딩 모드를 보면서 자, 오리진 투 센터.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냥 메쉬가 중심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불안한 그런 버릇이 생겨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닌데도 저는 셋 오리진을 다시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습관이라서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올 건 나왔고 조금 더 레이아웃을 수정보고 있고 자, 메타볼 메쉬를 켜서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해줄 거예요. 사이즈 줄이고 Shift D 해서 복제를 해주고 복제해준 거랑 기존의 메타볼을 오브젝트 조인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눈을 끄면은 이제 구름이 두 개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 값을 찾기 위해서 난 더 반짝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메탈릭이랑 스페큘러를 좀 더 높여주고 러프니스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이즈 텍스처를 한번 빼볼게요. 러프니스에서. 근데 이런 상태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워줄게요.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좀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원래 사이클을 하게 되면 CPU로 할 거야, GPU로 할 거야를 물어보는데 내 컴퓨터가 좀 좋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GPU로 렌더를 하는 게 좋아요. 디노이즈를 꺼주고 맥스 샘플을 한 500대로 낮춰볼게요. 514 정도로 낮추고 볼륨의 맥스 스텝도 뭐 256 정도로 낮춰줄게요. 이 샘플링 값들을 낮춰야 여러분들 렌더가 빨라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